안녕하세요. 정설영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한테 항산화 영양소를 급여하는 것이 과연 해로울까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항산화 영양소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이제 종양 환자한테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급여하는 것이 과연 이로울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만일 종양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왜 항산화 영양소의 급여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까요? 우선 이는 이제 항암제의 작용 원리 때문인데요. 항암제는 종양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어떻게 죽이냐면은 바로 활성산소를 이제 암세포 주위에 발생시켜서 이 항암제로 인해 발생한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결국 이제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항산화 영양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가 활성산소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급여하는 것이 항암제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론적 바탕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이론이 실제와도 맞을까요? 사실 사람에서 위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 이론이 맞다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이제 견해도 있는데, 이 두 견해가 사실 과거에는 좀 충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면은, 이 논문은 이제 리뷰 논문인데요. 리뷰 논문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여러 연구들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 리뷰 논문은 이제 1967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총 174개의 논문을 검토한 것으로 총 환자 수는 18,000명 이상에 달했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한 56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논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리뷰 논문에서의 결론은 항산화 영양소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치료 효율성과 생존 시간 등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을까? 아쉽게도 일단 이제 고양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고요. 하지만 이제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있어서 오늘 이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에 발표된 것으로 항산화 영양소의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좀 사용이 됐고요. 레스베라트롤과 항암제를 병용 급여하여 또는 병용 투여하여 적용하였을 때 종양세포의 생존력 또는 자가 사멸 정도를 평가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보이는데, 레스베라트롤 단일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 그래프거든요. 이때 이제 종양세포의 생존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아래 X축이 레스베라트롤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이제 0에서 100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Y축으로 보여지는 건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의 생존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암세포가 잘 못 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종양세포의 생존력이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항산화 영양소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논문 역시도 그 항산화 영양소 단일로도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 중에 하나인 논문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이제 결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은 레스베라트롤의 적용 농도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Y축은 종양세포의 사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높다라는 얘기는 더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을수록 더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역시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높을수록 암세포의 사멸 수준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스베라트롤 항산화 영양소 단일로도
충분히 급여만 된다면은 암세포가 사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암제와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항암제 단일로 치료하는 것보다 항산화 영양소와 항암제를 함께 병용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여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래 X축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컨트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여기 X축 두 번째 이제 DOX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제 RESV 더하기 DOX라고 되어 있는 거는 레스베라트롤과 독소루비신 항암제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Y축에 보여주는 것은 암세포의 사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암세포가 좀 더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암제와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세포의 사멸 정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항암제와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 좀 더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논리적으로 형성된 이론을 실험을 통해 그 이론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학적 검증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어떤 이론이 사실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 케이스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과거의 어떤 이론을 무너뜨린 매우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봤을 때는 항암제와 항산화 영양소를 같이 급여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검증을 통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암 환자에게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든 그렇지 않든 받지 않든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암 치료에 이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항산화 영양소를 함유한 제품을 고르실 때 그 함량과 종류, 제형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이 좋고 그 함량도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항산화 영양소는 공기로 인한 산화, 습기로 인한 흡습 등의 문제에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제품처럼 여기 이제 연질 캡슐이거든요.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인데 공기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할 수 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제형을 고르시는 것이 좀 더 그 성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성분들이 다른 물질과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좀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영양소는 노화 억제와 함께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려하시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같이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